정말 결정적인 자료, 네. 결정적 진술은 조사본부에서 나온 거. 그래요? 국방부가 최근 최상병 사건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해병대 수사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전 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일부가 거짓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이 중요한 이유는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려고 했던 영장 자체가 완전히 허위 날조였으며 이거 누가 시켰으니 이런 짓을 했던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한 폭로를 국방부 내부에서 터진 것이란 부분이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약 2주 전 김종대 전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중대한 폭로가 터져 곧 보도로 쏟아질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군을 빠르게 장악하고 군사법원에 손을 써 판결 자체를 망가지게 만들려고 요즘 이랬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JTBC에 뿌려줍니다. 이거 지금 권력 누수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거든? 온갖 정보가 다 흘러나오고 이미 신호는 왔는데 그리고 한동훈 쪽으로 당내 기운이 기울고 있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던 사람들은 갖고 있던 거를 놓치는 게 너무 싫어요. 최대한 저항을 합니다. 통화 내용을 까보면 7월 중순부터 적어도 8월 통으로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온갖 사람이랑 전화통화를 했을 건데 그게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기자들 털어보고 정치인들 털어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털어보고 했잖아. 자기께 이제 나와요. 그러면 과연 우리 대통령은 평소에 누구랑 통화를 하느냐? 이게 지금 공수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새벽 2시 30분에 전화한 누구야? 이거를 공수처의 검사들이 궁금해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최상병 사건 관련된 전화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끝일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은 최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추가로 소환도 하고 그 사람 통화 내역도 보고 이렇게 뒤져보겠지만 이게 만약에 국정농단 국면으로 넘어가. 근데 그때 이 공수처 검사가 기억했던 이상한 전화번호. 야, 얘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러면 궁금하잖아. 8월 13일에 왜 재벌그룹 사람이랑 통화하셨죠? 그런 맥락들이 나중에 가면 쌓여가지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검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도 검찰은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는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고 검찰을 개혁하려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정권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상대로 사실상 전쟁을 벌였고 그 갈등 과정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정권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발이 귀찮은 듯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집권 3년차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과 야당 대표를 이렇게 끈질기게 수사하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4년째이고 수백 명을 조사했던 사건입니다. 장난합니까?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압수수색만 376회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는 따뜻한 봄바람 같고 야당과 전 정권을 향해서는 차가운 서리빨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문을 닫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 검찰 모 인사가 검찰 내부에서도 제 방송을 열어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을 살리면 조직이 사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검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언알바였습니다. 고맙습니다.